안녕하세요, 신변입니다. 오늘은 MBTI로 본 성격에 관한 신변 잡담 이야기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아시죠? 16 Personalities 이 사이트에서 MBTI 검사를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검사는 하지 않고 제가 그동안 어떤 성격 유형을 거쳐왔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성격 유형이 분석형, 외교형, 관리자형, 탐험가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0대 초반이죠. 대학 다닐 때 그때 처음 나왔던 결과가 이 분석형에 있는 논리적인 사색가 INTP형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3% 정도 사색가형 사람보다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들이 또 없다. 독창성과 창의력, 독특한 관점과 왕성한 지적 호기심에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죠. 철학자나 사색가, 몽상에 빠진 천재 교수.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출석을 잘 안 해가지고 학점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점 복구를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교수님들이 제안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표를 해라 이런 거였는데 어떤 과목에서 발표를 딱 했더니 교수님께서 발표를 너무 잘한다면서 교수를 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말씀하셨고 당시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 발표를 한 뒤에도 별명이 신교수가 될 정도로 약간 교수를 하면 잘 어울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습니다. 근데 교수가 안 됐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여기 보면 천재적인 이론이나 난해한 논리로 유명한 이들은 다른 성격 유형과 비교하여 가장 논리적인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이나 사물의 일련의 연속성에 관심이 많고 사람들의 언행에 불일치되는 부분을 집어내 트집 잡는 것을 즐기는데 이는 거의 취미 수준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당시에 대형교회에 다니다가 그 교회에 실망을 하고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 뒤에 담임 목사가 그때 쓰나미였나? 그거 가지고 한번 실언? 망발을 일삼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트집을 잡다가 그 교회 신도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주 맹폭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에게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들의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지 말고 잘 새겨들어야 한다 하면서 아직 채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생각이나 이론에 대하여 얘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이들에게 일을 맡기는 게 불안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사색가형 사람보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둘러싸고 있는 요소를 낱낱이 파헤쳐 독창적이며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더 열성적이고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기질이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딱 마음을 먹으면 정확히 파악하고 낱낱이 파헤쳐서 독창적이며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몰두하죠. 대신에 업무 진행 상황에 따른 보고서 따위를 제출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보고서 쓰는 거 제일 싫어요. 업무 보고서 그 대학 때 쓰는 레포트 말고 그거는 그냥 약간 에세이 쓴다 생각하고 이제 썼으니까. 근데 업무 보고서들은 그 정해진 틀에 맞춰서 딱딱딱 기입을 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인 하루하루 업무나 유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들의 천재성과 잠재력이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이들은 통찰력 있고 편향되지 않은 해결책을 찾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부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학 때 성격이었는데 대학이라는 곳을 제가 마음에 들어 했으면 정말 무조건 A뿔을 받았겠죠. 근데 흥미를 잃었어요. 입학하자마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데 쏟아부으면서 이제 학점이 엉망진창이 됐죠. 아무튼 한쉬도 쉼없이 생각에 몰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조차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아이디어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논쟁과 생각으로 수심에 가득 차 보이거나 혼자 동떨어져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 혹은 친밀한 관계의 이들과 있을 때면 편안하고 밝은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 화나 보인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대조적으로 낯선 이들과 있을 때는 극도로 수줍어하며 상대방으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가벼운 농담에도 호전적인 태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랬죠. 한 가지 장애물은 계속해서 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게 있어가지고 인생이 좀 꼬였죠. 말하자면 만약에 이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으면 제가 가수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지하게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한 15년 정도 일찍 변호사가 됐을 수도 있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컸죠. 근데 어쨌든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극복하는 것이 이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이들이 가진 지적 능력에서 말미암은 이들의 도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에 큰 가치를 가져옵니다. 근데 제가 사는 세상이 작았나 봐요. 큰 가치를 안 가져온 것 같아.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으면서 온갖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속세를 버리고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나온 성격 유형이 이제 열정적인 중재자 INFP 유형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나 악한 사람에게서도 좋은 면만을 바라보며 긍정적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진정한 이상주의자입니다. 침착하고 내성적이며 심지어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처럼 비추어지기도 하지만 불만 지피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열정의 불꽃이 숨어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내재한 충만한 즐거움과 넘치는 영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논리나 단순한 흥미로움 혹은 인생의 실용적인 부분이 아닌 그들 나름의 원리 원칙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행동합니다. 아까 요거는 논리적인 사색가인데 드디어 논리를 벗어났죠 이제. 그렇지 뭐 신학이라는 게 목회라는 게 뭐 논리로 되겠어 이게. 성취에 따른 보상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여부에 상관없이 순수한 의도로 인생의 아름다움이나 명예 그리고 도덕적 양심과 미덕을 쫓으며 나름의 인생을 설계해 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생각 뒤에 숨은 동기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하는데 자칫 이들을 외톨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중재자형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적절한 은유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의 생각을 상징화하여 다른 이들과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입니다. 직관적인 성향은 창의적인 일에 몰두하게 합니다. 시인이나 작가, 배우, 중재자형 사람에게서 본인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종종 작품에 자신을 투영시켜 세상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 제가 소설을 쓰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그 바로 직전에 신학대학원 입학 직전에 이제 문예창작대학원에 진학을 할 뻔했죠. 그렇기도 했고 또 여기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책을 한 권 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삼일체론이라는 교리 이론을 다루는 건데 그 안에 자신에 대한 이해, 개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자신이 속한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담겨 있죠. 그랬습니다. 자, 뛰어난 언어적 소질을 보이는데 제2외국어, 제3외국어까지 습득하는데 재능을 보인다.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랬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살지. 어쨌든 이들의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은 사람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며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랬죠. 제가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을 하면서 중고등부 담당이었지만 저 밑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이 친구들하고도 잘 놀고 또 특히 청년대학부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고 또 이제 젊은 집사님들하고도 제가 많이 얘기가 되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소수의 몇몇 그리고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한 가지 목표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등 한 번에 많은 일을 달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다. 중재자형 사람은 선을 위해 하던 행위를 갑자기 멈추거나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조차 등한시할 수도 있습니다. 종종 깊은 생각의 나락으로 자신을 내몰아 이론적 가설이나 혹은 철학적 논리에 빠지기도 하는데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지켜보지 않으면 이들은 연락을 끊고 은둔자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을 현실 밖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주위 사람들의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은둔자 생활, 형벌의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아내가 참 많이 고생을 했죠. 주위 사람들의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한데 거의 아내 혼자서 다 감당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죠. 어쨌든 자, 깊은 나락에 빠져있던 이들도 봄이 오면 다시금 봉우리를 피우는 것과 같이 애정어린 마음과 창의적인 생각, 이타주의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생각 역시 제자리로 돌아와 자신뿐 아니라 곁에서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뿌듯함에 미소짓게 합니다. 다시금 사실적 논리나 현실적인 유용성의 관점이 아닌 넘치는 영감과 인간의 친절함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금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성격이 그대로 가진 않았어요. 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그 전이었나? 들어가면서인가? 아무튼 바뀐 성격 유형이 이겁니다. 선의의 옹호자 INFJ. 가장 흔치 않은 성격 유형으로 인구의 채 1%도 되지 않습니다. 이들 안에는 깊이 내재한 이상향이나 도덕적 관념이 자리하고 있는데 다른 외교형 사람과 다른 점은 이들은 단호함과 결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이상향을 꿈꾸는데 절대 게으름 피우는 법이 없으며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행해 나갑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 뒤에는 강직함이 숨어 있으며
제 목소리가 나긋나긋한가요? 졸린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강직함이 숨어 있으며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줄 알며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지칠 줄 모르고 투쟁합니다. 강한 의지와 분별력이 있는 이들은 단순히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창의적인 상상력과 강한 신념 그리고 특유의 섬세함으로 균형 이루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데에는 진정한 사랑과 인간애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변호사를 하고 있죠. 진정한 사람과 인간애로. 자, 타인과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며 대화 시 단순한 논리나 사실에 입각한 딱딱한 대화가 아닌 따뜻하고 섬세한 언어를 사용하여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교성이 많은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갑자기 물러서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잠시 생각을 비우고 재충전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래요. 잠깐 좀 혼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종종. 사실 게임이 그런 역할을 좀 잘 해주죠. 현실의 일들에 대한 생각을 좀 비워내고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런 시간이 되죠. 이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감정을 섬세히 잘 살피며 그래서 다른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안 돼 이게 근데 사람이 다 다르니까. 자, 이 사람들은 자신을 챙기고 돌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한 신념에서 기인한 열정으로 어느 정도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지만 이러한 열망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쉬이 지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이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도 있습니다. 심한 반대나 갈등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예민하고 섬세한 이들의 성격에 발동이 걸려 자 이거 조심하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에게 가해지는 음모나 모함이라고 판단되는 상황과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들은 비상식적인 방법이나 옳지 않은 방식으로 투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의치 않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은 이렇게 가죠. 잠시 생각을 비우고 재충전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죠. 그렇게 해결을 하는데 이제 아주 가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세상은 불평등과 불공정함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데 이들보다 열심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피느라 분주한 자신 또한 잘 챙기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틴 루터 킹, 넬슨 만델라, 마더 테레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전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성격이 그렇게 바뀌어 왔다는 거죠. 지금 하면 어떨지 모르겠네. 궁금하긴 하네요. 한번 해봐야겠네. 요거는 뭐 다음에 한번 해보죠. 참고로 제 아내는 사교적인 외교관 ESFJ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일단 제가 논리적인 사색가, 열정적인 중재자, 선의의 옹호자로 성격이 변해왔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분석형에서 외교형으로 바뀌었네요. 아무튼 로스쿨 다닐 때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지 다음에 한번 이것은 검사를 한번 해보죠. 또 바뀌었을지 그대로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격 유형도 한번 검사를 해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 혼자만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